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ETF는 제도권에 손을 거쳐가야 안심이 된다라는 기분 좋은 댓글을 보고 제가 새롭게 상장한 ETF들에 대해서 정성 들여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슈드를 압도하는 신규 ETF 조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새롭게 ETF를 구성하는 것을 고민한다라고 하시면 오늘 방송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상 ETF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최신 자료까지도 제가 다 업데이트를 해온 거고요. ETF를 고를 때 보통 300억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최초에 상장할 때 보통 70억을 기준으로 최소 자산 형성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거든요. 3개월 동안 300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할 때 매도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ETF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겁니다. 단기채 국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머니마켓 액티브는 최근에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머니마켓 액티브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타임폴리오도 미국 배당 우선주 액티브라는 좋은 컨셉을 내놓았지만 사실 브랜드 가치가 좀 낮기 때문에 AUM이 많이 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운용사들이 많이 선전하고 있는 것들이 차이나테크, 그다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차이나 관련돼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에서 제가 사실 AUM 많이 안 늘고 있는 그 수준이 좀 아쉬워서 제가 엄청난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시면 새롭게 컨설팅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 팔란티어 고정테크나 테슬라 고정테크는 사실 저는 전혀 메리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팔란티어네요. 기술주를 들어가고 테슬라에 집중하고 팔란티어에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런 ETF는 개별주가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리뷰해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컨셉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SMR이 또 엄청 핫합니다. 최근에 되게 좋은 컨셉을 가지고 왔어요. 쏠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큐 ETF를 순서로 제가 하나씩 중요한 포인트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추구형 ETF 시장입니다.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원금 추구형인데 일단 채권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분 원금 보장일 가능성이 큰데 자, 미국 달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4월 9일날 피크 아웃 이후로 원달러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지금 달러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채권형 ETF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채와 이제 국내 CP 그리고 회사채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채는 뭐 거의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들 CD 금리나 뭐 통한채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국채도 있을 건데 단기채는 아니지만 그리고 CP나 회사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 후순위채는 아니에요. 최근에 후순위채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롯데손보가 실제 그 후순위채라고 하는 것은 주식보다는 순서가 앞서지만 채권보다는 순서가 또 뒤거든요. 순서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 후순위채고 주식인 건데 일단 후순위채의 특성은 만기가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데 5년마다 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곳에서 콜옵션을 행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채권을 바이백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관행적으로 5년 만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후순위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기분 좋은 ETF가 상장했습니다. 회사채 ETF인데요. 자, 은행 예금 가봐야 2.4, 뭐 2.5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예금 금리의 1.5배를 추구하면서 안정적으로 채권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중단기 회사채의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CP, 전단체 같은 것들은 앞에 보셨던 후순위채하고는 다르게 만기가 9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되게 만기가 짧아서 실제로 강남의 자산가들한테 컨설팅 할 때는 이 전단체가 진짜 많이 팔려요. 그래서 CP나 전단체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뭐 많이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 형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안정적일 거예요. 하나자산운용이 상장했고요. 90억 원이니까 70억 원보다 20억 플러스해서 조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이 비중이 40% 이하 거의 대부분 채권일 거니까 퇴직연금에도 100% 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원화로 들고 있고 FNI라고 하는 회사는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지금 현재 3.7 정도 금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보증 국채가 2.6, 뭐 CD 금리가 2.8, CP가 좀 우량한 CP 기준으로 3% 초반 정도인데 신용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AA 회사채
등급 기준으로 3% 초반대인데, 자, A 혹은 A- 등급은 3.5에서 한 3.8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수준의 어떤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손해보지 않고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가 자체도 8,000원 개씩 쌓여 있으니까 뭐 크게 불리한 그런 매매 형태는 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반가운 ETF였고요. 달러 단기채는 지금 달러 상태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채권 금리도 지금 막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SGOV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SGOV는 현재 4.73 정도, 아니 4.7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달러로는 4.73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 빌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SPDR에서 상장한 ETF인 건데, 만기가 1에서 3개월, 여기도 만기가 0에서 3개월 이렇게 되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채도 담고 있네요. 여기 SGOV는 iShares 블랙락에서 만든 그런 ETF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벌써 5%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좀 크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많이 모았는데 보수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트렌드는 이 머니마켓 액티브거든요. MLF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요. 보면 10만 주씩 쌓여있거든요.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지금 2천억이 돌파했습니다. 얘가 5월 13일날 상장했으면 지금 끼케바 열흘 지났는데 10일 동안 지금 1,900억을 모았습니다. 2천억이 넘어갔네요. 참 MLF 전성시대라는 것을 감히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고, 보수도 싸요. 그러면서 레포 금리는 거의 무위험 금리를 뜻하는 건데, 이런 상품들을 편입한다라는 겁니다. GSY 같은 거, 울트라 숏 듀레이션입니다. 되게 짧은 건데 금리도 5.05로 높아요.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진짜 안정적으로 달러에 투자하면서 실제 배당까지 받아가시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달러가 지금 빠지면서 하락세이긴 한데 파킹 통장 개념으로 가져가시기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해외 채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코레일이 한국에 상장된 버전 말고 미국에 상장된 이런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SY급의 초단기 채권들과 중기 채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고, 비국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추가한다. 비국채가 바로 이런 코레일 같은 거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달러로 투자하면서 실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도 운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다 라는 겁니다. 수익률을 두 가지 지금 보셨던 채권형 ETF 타이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코덱스거든요. 수익률이 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빠지긴 빠졌는데 좀 덜 빠졌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좀 올라오면 올라오겠죠. 자,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입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컨셉으로 투자를 할 거냐면은, 자, DGRW랑 슈드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얘는 이제 배당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배당에다가 기술주를 더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은 기술주 중에서 배당을 최근에 주기 시작한 종목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메타랑 구글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10년 동안 줬어야 앞으로 배당 을 바탕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슈드의 약점이잖아요. 기술주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DGRW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 편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술주, 특히나 메타랑 구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드가 좀 부족하다, 슈드로 20년 동안 투자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DGRW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수도 싸고요. 컨셉도 일단 기술주 들어가는 배당주에 들어갑니다. 그게 변동성도 되게 작거든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DGRW를 추종하는 것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ETF인 건데, 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한테 새롭게 포트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에이스 나스닥, 그 다음에 에이스 DGRW를 세팅하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변동성을 좀 줄이고요. 수익률을 더 크게 극대화시키는 포트폴리오입니다. DGRW와 슈드의 최근의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은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값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슈드의 최근 좀 아쉬운 변동성의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이 DGRW는 최근에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테크 비중이 24%나 되는데도 그래요. 얘는 테크 비중은 지금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경기 방어주 형태의 종목들만 들어가 있는데, S&P와 비교해봐도 10년 동안의 성과가 토탈 리턴으로 비교해봐도 사실 지금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진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의 ETF의 조합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DGRW50 그리고 QQQ50이고요. 얘가 요겁니다. 두 번째는 슈드 50과 QQQ 50이에요.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슈드가 아무래도 기술주가 없다 보니까 QQQ 50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QQQ도 50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DGRW 40.
게다가 QQQ20, 그 다음에 슈드 40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나스닥을 좀 일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인 건데 조건은 2013년 5월 DGRW가 상장된 이후부터입니다. 현재까지이고요. 2025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만불을 이니셜 머니로 담았고요. 그리고 매달 1000불씩 담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첫 시드가 다 똑같이 만이고요. 얘는 SPY예요. 그냥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들 기준. 자, 이제 엔드 밸런스를 보면 이 잔고, 기말 잔고란 뜻이거든요. 기말 잔고를 보면 대충 보이시나요? 32만 불. 한 4억 되겠네요. 31만 불입니다. 슈드보다 앞서요. 그리고 나스닥 섞어가지고 슈드까지 섞은 이 포트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파이가, 사실 여러분들 스파이만 모아가시는 거 진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절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스파이보다 좋은 ETF는 지금 2년 동안에 많이 발전되었고 그 약점들을 극복하면서도 더 성과가 좋은, 그러면서 변동성은 낮은 ETF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원래 말하기도 좋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건데 절대 좋은 ETF가 아니에요. 28만 불입니다.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하는 것도 41%씩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자, 물론 MDD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표준 편차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16%, 15%, 14%, 15%입니다. 사실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만큼 뭐 한 5%씩 차이 난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파이를 그냥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QQQ와 DGRW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스파이를 보유하는 것보다 슈드가 나은데 이 슈드와 QQQ를 조합하는 것보다 DGRW와 QQQ를 조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슈드를 가지고 20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술주와 QQQ를 같이 가져가면서 성과도 더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요 컨셉이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뭐 국내 상장된 상품,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와 그리고 QQQ를 일부 30만 가져간 다음에 배당 을 극대화시키는 컨셉도 필요하겠죠. 코미액이나 아니면 채권 커버드콜 같은 것들, 아니면 리츠 같은 것들을 또 한 20% 섞게 되면은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그런 ETF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슈드는 시드가 많이 필요해요. 저 진짜 배당 수익률 2천만 원이 목표인데 슈드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판단을 좀 해본다라는 거. 성과 자체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상장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의 본주고요. 두 번째는 본주 40%, 제피와 제큐, S&P 타겟 데일리를 20% 가져가는 요 조합 컨셉이고, 세 번째 ETF 0049K5가 채권 들어가는 ETF인데 사실 요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 2번 중 선택하시면 좋겠는데, 1번 혹은 이제 아까처럼 리츠를 섞거나 채권을 섞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대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8% 가까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 방어력도 있어요. 3% 빠질 때 3점 초반대 빠졌으니까 하락폭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 커버드 콜 형태가 섞여 있는 것들도 한번 조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차이나예요. 차이나 로보틱스가 최근에 엄청 핫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엣지 자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아까처럼 포트폴리오의 기본을 한 80% 정도로 맞춰놓고 이제 나머지 20%를 이런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ETF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지키기만 할 거냐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ETF 형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둘 다 하락폭이 최근에 좀 큰데 초점은 뭐 로보틱스나 뭐 테크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비슷한 컨셉인 건데 종목이 다르죠, 당연히. 유비테크라는 종목이, 이거 B 빠졌네. 유비테크라는 종목이 일단 둘 다 핵심 종목인데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윌 세미컨덕터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플라이테크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플라이테크. 얘는 이노벤스라고 하는 이제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 건데요. 얘는 컨셉이 달라요. 두 개가. 뒤에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 종목들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보수가 좀 높다라는 거. 항상 타이거가 보수가 높네요. 일단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고, 자, 두 ETF 모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유비테크라는 종목입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컨셉이고, 지금 보면 적자가 엄청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적자 그다음에 또 적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리트가 있나? 주가 자체도 1년 동안 빠진 건데 지금 홍콩 달러로 200 갔다가 80 가거든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두 ETF 모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중국 정책 수혜주다라는 거죠. 중국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적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둘 다 ETF 컨셉이 똑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플라이테크는 타이거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타이거가 선택하는 것은 약간 성장성 위주다라는 건데 중국의 성장성은 사실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얘는 윌 세미컨덕터라는 반도체 회사고요. 저전력 반도체니까 사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최근에 민간 중심이고 이미지 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 강점이 있다라는 거. 화웨이랑 비보 스마트폰 관련된 테크인데 또 실적이 또 이제 주가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글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4월, 8월, 10월, 4월 8월, 10월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기업들은 실제 실적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4개 분기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4월에 발표, 그다음에 8월에 발표, 그다음에 10월에 발표, 그다음에 전체를 내년 4월에 발표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플라이테크는 음성 인식과 AI 번역기 중국 교육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3월에 첫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주가 자체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타이거의 컨셉인 거고 코덱스 휴머노이드는 사실 다른 컨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이노벤스라는 종목은 사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로보틱스라고 한다면 대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독일의 지멘스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멘스가 인버터 산업에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인데 결국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줄여주고 전력을 좀 교환해주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정통적인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도 오래됐고요. 심천 상장한 지도 좀 됐고요. 사업 분야도 로보틱스, 모션 제어, 부품 관련, 그리고 전기 인버터도 공급하면서 부품 사업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 체계망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D를 보는 이유가 뭐 현재에 너무 안좋아하기보다는 일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라는 컨셉인데 8% 이상씩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향후에도 좀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죠. 중국의 지멘스라고 하는 것은 PLC 공장이나 서버 모터 로봇 관절 제어, 그다음에 인버터 에너지 절감, 전력 이런 것들인데 에드자산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그런 컨셉인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10불에서 지금 6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바로 코덱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컨셉이 바로 소울 미국 원자력 SMR입니다. 0051 GO까지 제가 코드까지 가져올 정도로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상장한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SMR이 그리고 소형 원자료거든요.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원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지금 원자력 때문에 난리거든요. 원자력 사는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소형 원전 테마 집중하고 있다. 하루에 38억 모으기가 이 소형사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잘 잡은 것 같고 핵연료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부터 원전을 좋아했습니다. 2050년까지도 계속해서. 그다음에 원전을 4배로 하겠다라는 거. 최근 뉴스입니다. 이재명은 감원전 기조 반대로 가고 있네요. 트럼프도 지금 남아공 사우디 가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데 원자력 제품들은 납품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옛날 기사인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같은 컨셉인 거죠. 바이든도 원전을 좋아하고 트럼프도 원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원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오고 있고 트럼프도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계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터진 거예요. AI 열풍 속에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빅테크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소형 원자력을 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원전 기술 지위 회복 방안들이 담겼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이 제조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산업 패권들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건데 결국 일자리거든. 일자리. 일단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MR이라고 하는 게 소형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비슷해요. 컨셉이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고온으로 열 팍 낸 다음에 냉각시키는 기술까지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냉각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 종목들의 핵심은 실제 민간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위주냐 아니면은 또 군사용이냐 이런 것들로 나뉘어요. 대중적이거나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CEG 그다음에 오클로
SMR, 그다음에 요거는 UEC라고 해서 또 UEC 있습니다. 이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기업이라서 조금 여러긴 한데 일단 요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소형 원자력에서 지금 우라늄 가격은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UE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가가 22% 오르긴 했지만 사실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실적이 계속 적자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하라고 나오는 종목인 건데 지금 EPS가 적자다라는 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탐사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드디어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했고 전년 대비 600%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에너지 원전 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로 석유와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천연가스가 20%고 나머지가 이제 재생에너지나 수력, 원자력, 풍력 이런 것들로. 그리고 CEG 아까 말씀드렸던 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그다음에 SMR이 있는데, SMR은 진짜 유명한 종목입니다. 1년 동안 350%나 올랐고요. 얘는 1년 동안 35%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컨셉입니다. 상승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비슷한데 컨셉이 지금 민간이냐 아니면은 얘는 지금 범용성이냐 이런 거건, 대중적이냐 아니면 군사적이냐 뭐 이런 거 컨셉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상장된 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다. 데이터 센터 위주네요. 그다음에 테마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성격.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상승폭이 좀 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CEG. 이런 것들이 지금 솔에서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되게 컨셉이 괜찮아요. SMR 같은 것도 300%나 올랐는데 얘는 어쨌든 세계 최초로 SMR에 대한 규제를 풀고 승인받은 회사다라는 거예요. 나스 상장되어 있고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EPS가 적자입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겠죠. 보면. 그래서 오클로는 아시다시피 되게 유명한 이유가 1년 동안에 500%가 올랐어요. 그래서 설립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이 오픈 AI 챗GPT의 샘 올트만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명해지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스펙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거고요. 소형, 고속, 마이크로 원자로 이런 오로라라는 브랜드까지도 구축해가지고 사실은 이 기술이 지금 전부인 건데 기술로서 브랜드까지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냐? 연료를 교체 없이 폭발하고 냉각시키고 유출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연료 교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술을 오클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용화 초기인데 지금 민간, 우주, 국방 이런 컨셉까지 또 잘 갖추고 있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자, URI라고 하는 글로벌 엑스에서 나온 우라늄 ETF도 있어요. 근데 보면 카메코가 23%라서 사실 카메코 ETF입니다. 얘는. 보면 이제 실적 자체가 1년에 1% 올랐잖아요.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보면은 카메코라는 그룹은 1980년도에 상장돼서 지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 트렌드랑 안 맞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오래되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보다도 좀 소형화되고 범용화돼서 작은 기업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원전을 표방하는 게 최근 트렌드인 건데 조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보다도 오히려 쏠게 SMR이 더 컨셉 자체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들으시느라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ETF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형 ETF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ETF 조합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SMR이라고는 또 컨셉 자체가 좋았고, 차이나 휴머노이드에서도 제가 아무리 봐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컨셉보다 차이나는 특히나 더 유망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을 조합하셔서 투자하시던 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ETF들의 컨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고 최근 한 달 동안의 ETF들을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